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남편 바람에 대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죠. 증거를 잡고 싶거나 뭐 동태를 파악하고 싶거나 누가 좀 나 대신에 넌지시 객관적인 척 하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서 바람이 났어. 그럼 회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진짜 상간녀랑 남편 말대로 쌩까고 지내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겠죠. 그리고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맨날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내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망신도 좀 주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내분들이 남편 친구 중에 저랑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볼까요? 남편 친구 와이프랑 저도 몇 번 만나서 가족 모임에서 밥도 먹고 캠핑도 갔었거든요. 그 친구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편 회사 동료 여직원이 있는데 제가 그 여직원한테 같은 여자로서 한번 넌지시 물어보면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 주변 사람들한테는 1도 기대를 하지 마라. 전혀 내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고 기대를 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한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남편 친구들, 남편 주변에 어울려 다니는 작자들, 그 사람들 알고 보면 다 남편과 비슷하거나 남편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꼭 그 무리들이랑 같이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유흥을 즐긴다. 그러면 그 유흥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알리바이도 만들어주고 돈도 서로 꺼주고 대신 내주고 통장에서 이리저리 돈을 돌려가면서 각자의 와이프들한테 안 걸리려고 아주 똘똘 뭉쳐서 나쁜 짓을 합니다. 이 남자들이요, 나쁜 짓을 할 때는 그 막 형제 같은 게 막 발동이 되나 봐. 서로 막 그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서로 막 도와줘 가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죠. 그게 그렇게 몰래 하는 짓이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단란주점에 갔다가 여자 하나 둘씩 끼고선 놀다가 여자 하나씩 데리고 모텔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도요. 모텔 끝나는 시간 기다렸다가 각자 나와가지고 1층에서 만나면서 너는 어땠냐? 그 여자는 어떻느냐? 뭐 너는 몇 번 했냐? 뭐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서로서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지 않나? 물론 들어가기 전에 비아그라도 하나씩 나눠 먹죠. 그리고 이제 다 그 거사 치르고 끝나고 모여가지고 대리 부르고 각자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또 각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술 먹느라고 전화 못 받았다. 지금 대리 불러서 출발한다. 옆에 누구도 있다. 목소리 들리지? 이러면서 알리바이 싹 만들어줘. 그리고 대리 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흥 친구들끼리 많이 하는 짓이 돈을 이리저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남편 통장에서 뭐 70 얼마가 빠져나갔어. 이거 너무너무 수상해. 분명히 노래방이랑 2차 비용이야. 느낌이 딱 왔는데 남편이 막 불러냅니다. 도우미는 부른 건 맞아. 그런데 친구가 현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내준 거야. 나중에 나 그 친구 만나가지고 고기 얻어먹고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 통장에 내역이 없어서 그렇지 돈으로 받았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아내분이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따지죠. 이거 맞냐? 지금 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현금으로 준 거 맞냐? 둘이 2차 안 간 거 맞냐? 막 따지면은 당연히 둘이 입을 맞추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쿵짝쿵짝 막 맞장구를 쳐주면서 맞다고. 형수님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우리 만나가지고 맨날 삼겹살에 소주나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만 부른다. 그런 사이 절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은 괜히 이거 물어보나 마나 어차피 한통속인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나만 우스운 꼴 당하는 거예요. 특정 상대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에도요. 남자들 모임에 이 부부끼리 얼굴 다 알고 형수님 재수씨 하는 그런 모임에도 애인을 딱 팔짱을 끼고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재수씨 생각해라. 너 가정을 지켜야지. 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남자들끼리는요. 부럽다.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애인을 구했냐.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명화씨, 명화씨, 뭐 친구 없어요? 저도 애인 필요한데 새끼 좀 치세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막 이러면서 능청을 떨고 서로서로 막 쿵짝 맞아서 놀지. 절대 그 면전에다 대고 너 마누라 생각해라. 너 애를 생각해라. 너 이렇게 쓸데없는데 돈 쓸 지금 시간이 있냐. 막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남자들끼리는 쌍쌍이서 불륜끼리 커플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둘이서 짝 맞춰가지고 골프도 치러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륜하는 사람들끼리는 부끄럽고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부럽고 저 새끼 저거 대단한데? 나도 애인 갖고 싶다. 새끼 쳐라. 막 이딴 짓을 하면서 서로서로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저 사람은 참 가정적이고 자식들도 참 공부도 잘하고 건사도 잘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참 바른 생활 사나이야. 라고 믿고 있더라도 그 뒤에서 남자들끼리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다 한 패거리이고 한통속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본다 한들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알리바이를 대주고 거짓말을 해주고 서로서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그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걸로는 절대 뭐가 건질 게 없습니다. 뭐 누구씨가 말 좀 잘 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 한들 남자들끼리 진짜 면전에다 대고 너 정신 차려라. 네 마누라한테 전화 왔다. 너 이런 놈이라며?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입 바른 소리하는 이상한 새님처럼 되고 배신자처럼 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이 사람이 도덕적이고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지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 남편 친구들에게 기대할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간혹 남편 친구들 중에 진짜 막 불알 친구야.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라가지고 형제 같고 형제 같은 이 친구의 가정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면은 진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요. 기껏 해봐야 시자들 하는 역할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자들한테 뭐 기대하는 거 있나요? 남편 바람났다고 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잔뜩 혼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안 듣는데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고지고대로 다 얘기하고 바른말 해줬는데 이 새끼 못 알아듣네. 나보고 어쩌라고. 나 할 거 했어. 난 이제 더 이상 뭐 니들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재수씨, 제가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요. 어쩌겠습니까? 재수씨, 그냥 얘 믿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오히려 좀 잘해줘 보세요. 이딴 소리나 해대요. 그러니까 남편 불알 친구라고 하더라도 바람나서 눈에 콩깍지 씌이고 도파민 뿜뿜해서 전두엽이 마비된 이 중독 상태인 남편한테는 절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어느 누가 고지고대로 옳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처먹으니까 이 친구들을 부추겨서 뭐 바른 말을 해달라 이런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 주변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다들 엮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그 모티베이션이 뭐겠어요? 윤리, 도덕, 정의감?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정의감이 뿜뿜해서 이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 막 떨쳐 일어나가지고 응원봉 들고 나가는 2030 세대들도 있지만 대의적인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이 부부 사이 문제 이런 거는 불륜 이런 거는 사생활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생활에 막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막 들고 일어나서 행동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직장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돈 벌러 가지 무슨 가족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사람들도 어떤 불륜 커플이 있다라는 거를 공공연히 다 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 더러워 막 이렇게 생각 잘 안 해요.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여자랑 뭐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났어. 그래서 얘네가 둘이 바람 피우느라고 일을 잘 안 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일을 떠넘기고 나한테 자꾸 막 똥치우라 그래. 그럼 이제 화가 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불륜에 대해서 뭐라고 입 바른 소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한테 일에 아무 지장이 없고 심지어 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얘네 둘이 불륜을 해. 과장이랑 대리가 보아하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지금 바람이 났네. 근데 이럴 때도 니네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다닐 수 없어. 니들 잘라.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얘네가 보니까 바람을 피워가지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직장에서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얘네들이 우리 회사 오래 다닐 것 같아. 둘이 지금 쿵짝 맞아가지고 일 재밌게 하네. 얘네들 오히려 회사에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얘네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고 불륜도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랑 상담하면서. 아니 여직원은 나랑 같은 여자니까 좀 나를 이해해주고 회사에서 남편이랑 상간녀가 뭔 지랄을 하는지 나한테 좀 염탐해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과장님 평소에 저랑도 알고 지냈었고 내 남편이랑도 친하고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거 그분도 원치 않으니까
좀 이렇게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이 직원들이 불륜이라는 거를 알면 이건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거니까 둘을 잘라주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특히 사회생활 한지 이제 오래되셨거나 사회생활 안 해본 아내분들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회사는 그렇지 않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건 어쨌든 간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옳고 그르다고 해서 자기가 나서주는 사람 나 말고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간혹 가다가 회사나 친구들 무리 중에서도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내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평소에 이제 어떤 회사의 여직원이라고 치면 이 여직원이 평소에도 전현이 너무 얄미웠어. 그런데 요 년이 저 과장님이랑 불륜 사이인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 내가 저 평소에도 얄밉고 연맥이고 싶었던 전현이 불륜 관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전현을 연맥이려면 내가 저 과장님 와이프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자칫하면 자기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몰래 편지를 써서 퀵으로 그 과장님 와이프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익명으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경우 뭐 아니면은 뭐 과장님 요즘 좀 늦게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 좀 수상하실 텐데 한번 뒷조사 좀 해보세요. 요 정도로 이렇게 탁 찔러서 넛지식으로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시시콜콜 오랫동안 관여하면서 자세하게 뭐 증거까지 잡아서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우리가 뭐 증거 수집이나 동태 파악이나 남편 심리 파악이나 뭐 이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남편 친구들, 동료들 딱 쓸모가 있기는 하죠. 어떤 때냐면 내가 진짜 남편 한번 망신살 뻗치게 해주고 싶다. 남편 한번 연맥이고 싶다. 남편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써먹을 수 있어요. 남편 맨날 같이 성매매하고 돌아다니는 친구한테 경고하면서 누구씨 내 남편이랑 맨날 성매매하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증거도 다 잡아놨으니까 괜히 엉뚱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당황스러운 일 생기고 당신 가정도 해치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내 남편이랑 놀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한다든지 회사 단톡방 같은 데다가 뭐 이 김 과장 지금 외도 누구랑 외도한다 뭐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창회에서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동창회 단톡방에다가 누구 동창회에서 누구랑 바람나서 당분간 동창회 못 나가니까 찾지 마시라. 뭐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내가 진짜 이혼 각오하고 남편 한번 망신살 뻗치게 만들고 엿을 매겨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는 이 인간 정신 못 차리겠다 싶을 때 그럴 때 한번 질르는 그냥 용도인 거지 이 사람들에게 나 대신에 어떤 거를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고 누가 나처럼 이신점심으로 도와줄 사람 진짜 친정 식구 말고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